이 원위에 있는 점 중점 했나? 네. 했어요. 네. 막판에 했던 문제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네, 933번으로 갈게요. 여자친구, 그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여자친구 사귀면 밥 사달라는 건 좋은데 헤어지지 마, 이 새끼야. 꼭, 밥 사주고 나서 얼마 있으면 헤어졌대. 왜 사달라고 한 거야, 도대체? 난 오래오래 같이 이게 잘 사귀라고 사준 거지. 이게 상습범이 있어, 한 놈 있어. 그냥 툭 하면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나한테 밥 사달래, 이 새끼야. 그냥 죽여버리려고. 내가 걔 여자친구 먼저 세 번째 밥 사줬어. 니네 안 사준다고 그랬어, 내가. 너 결혼할 때 빼놓고 이제 안 사준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원래는 진심으로 만난 건데. 다 진심을 내가 네 진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 지나치잖아. 여자를 세 번 갈 동안 나한테 밥 사달라는 거는 좀. 밥 사달라는 건 좋은데 헤어지지 마. 최소한 나한테 밥 얻어먹었으면 최소한 2년은 가야 돼. 2년 너무한가? 요즘 세상에 비례해봐서 2년 너무 너무한가? 최소 1년은 가야 돼. 밥은 얻어먹었으면 최소한 1년은 갑시다. 933번. 자,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거는 문제 해석만 잘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직선이 만나는데 선분 AB 길이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의 위치를 AB로 뒀는데 이 AB가 가장 길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도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AB가 지름의 양끝점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선분 AB의 최대값이죠. 따라서 이 원의 지름을 구하라는 뜻이네요. AB의 길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름을 구하세요라는 뜻이고, 그때 M의 값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M은 이 직선 위에는 길이 값이죠. 근데 이 직선이 뭘 전하나요? 원의 중심을 통과하잖아요. 1,3. 1,3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N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지름값과 여기 N 값을 그래서 덧셈 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내용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는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그리고 2027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아마 이 내용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원이 있고요.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대략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이 원을 이쪽에다 대칭 이동합니다. 좀 안 맞는데요, 어쨌든. 대칭이 되겠다 칩시다. 밑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네, 할게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원에 있는 점 P, 그 다음에 이쪽 원에 있는 점 Q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중심과 여기 있는 중심을 이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이은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반지름 값과 이쪽에 있는 반지름 값은 서로 똑같겠죠? 대칭동됐으니까 반지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반지름, 점에서 이 중심에서 이 중심 사이 거리가 D로 간다면 D에서 2R을 뺀 게 가장 최소값이겠죠.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나타나겠네요. 중심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하시고 거기서 각각의 반지름을 두 번 빼시면 네,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 길이가 나타날 겁니다. 이것도 아마 문제 난이도로 봐서는 좀 헷갈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 1042번. 이건 아까 했고요. 1050번.
자, 이 문제도 아까 했던 문제랑 좀 유사한 문제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 플러스 y는 이 위에는 점 P와 두 점에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1,3이 이쯤에 그 다음에 점 B 2,1이 이쯤에 근데 점을 어떻게 이렇게 직선의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집어넣어 보세요. 이 점 좌표 y에 3 집어넣어요. x에 1 집어넣으면 어디가 더 커? y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y가 더 크다는 얘기는 직선이 위쪽에 y 좌표가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직선이 위쪽에 점 A가 있는 거고 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에다 x, y를 집어넣어 보세요. 등식이 참이되진 않을 거야. 등식이 참이된다는 얘기는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지.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일 텐데 집어넣어 보니까 y값이 1, x값은 0.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y가 더 크면 직선의 위쪽, y가 더 작으면 직선의 아래쪽에다 점 찍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 이미 한 점을 잡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쯤 잡을게요. 점 P.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죠? 두 점 중에 만만한 점을 이 직선, 점 P가 놓여있는 축이죠. 점 P가 놓여있는 축이 얘가 축입니다. 이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럼 얘는 수직이 되며 이등분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선분 B,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럼 이 점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둡시다. 되셨어요? 그리고 길이를 재다 보니까 이 P, B의 값이나 P, B'의 길이나 서로 같은 길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점 A와 점 B'을 이렇게 자를 내고 이으시면 됩니다. 그럼 A와 이 둘의 최소값은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면 여기 있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때 만약에 놓이는 점 P의 좌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Y는 여기 까만색 직선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여기 파란색 직선인 A, B'을 재나는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럼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어떤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을 때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했니? 이거 아까 좀 이따가 풀어야 될 문제랑 겹칠 거야. 좀 이따 선생님이 아마 다른 사람 질문 중에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거를 풀이하는 과정에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y는 x 플러스 k 대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대칭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 우리가 알고 있죠. xy를 뒤바꾼다 혹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xy를 뒤바꾼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근데 뒤에 상수가 붙었을 때 직선에 대한 대칭의 명령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외우라는 말은 안 할게요. 안 외워도 돼. 이렇게 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될 때는 그냥 나름 할만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이게 좀 곤란해져요. 문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이따 나오는 이 대칭의 명령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직접 적용해 보시면 B' 값이 금방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대칭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는 풀이를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해야 돼요. 여기는 점 B를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직선이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그럼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B'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네요.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면 B'의 기울기는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a-e는 b-가 같아야 되니까 a-e는
B-가 같다는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엔 2등, 수직을 써먹었으면 2등분도 써먹어야 되겠죠? B''의 중점의 좌표인 M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M의 좌표는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A 플러스 1을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 값을 2로 나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이 직선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또다시 A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랑 가볍게 연립하시면 AB, 여기는 A, B의 점의 좌표가 나올 테고, 그럼 나오면 A와 A'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풀이 알아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좀 이따 좀 간단한 공식을 알면 간단하긴 하죠. 근데 만약 모른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2번 문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걸 했었죠? 여기 있는 이게 정점이 있어요. 근데 동점 두 개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와 그 다음에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정점을 한 번은 이 y는 마이너스 x 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줘요.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0,5를 이 직선, 이번에 점씨가 놓여있는 이 직선에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또 A, B, 아까처럼 푸시는 겁니다. A, B. 그럼 이 파란색 선분과 이쪽 파란색 선분은 수직 2등분에 대한 관계죠. 그럼 좀 전에 풀었던 풀이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점 A, B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0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둘을 이어주시면 되죠. 그럼 이 삼각형 둘의 최소값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같은 문제 풀이니까 식만 좀 바뀌었지 같은 문제 풀이니까 풀이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분 또 질문이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의 질문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910번 다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가요? 910번 보세요. 이건 아마 문제를 좀 심하게 tip박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의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게 접선의 방식, 접점을 아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 보세요. 만약에 접점이 주어졌어요. 접점이 A, B야. 근데 문제는 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오죠. 하나는 기본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a제곱. 이렇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 그다음 표준형, 일반형. 표준형은 x a라고 두면 안 되겠네요. x1이라고 할게요. x1, y1.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a제곱.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c.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자, 여기서 접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형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x1x 플러스 y1y는 r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만약 표준형이면 이거 두 개로 쪼개죠. x-a, x-a 플러스 y-b, y-b r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 x값 하나에 x1을 y값 하나에 y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형일 때는 그냥 방법이 두 가지예요. 빨리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위에는 이 방법을 쓰던지 아니면 일반형 자체에서도 저렇게 접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여기는 x제곱을 x 두 개를 쪼개는 겁니다. x1x 플러스 y1y 플러스 이 x는 뭐로 바뀌냐면 2분의 x1 플러스 x로 저 y는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y1 플러스 y 상수항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은 x1x로 y제곱은 y1y로
이거는 기본적인 표준형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x-a의 제곱은 x1-a, x-a로. 그 다음에 이제 x는 2분의 x1 플러스 x로. y는 2분의 y1 플러스 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준을 바꿔놓고 이제 가로 2개 쪼갠 다음에 x값, y값 하나에 값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 유형이 이제 그런 거라는 얘기죠. 저기는 얘가 일반형이죠. 그럼 만약 일반형 자체로 만약 문제를 푼다면 접점좌표가 2,4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x1x 플러스 y1y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y1 플러스 y는 0. 여기 이제 x1, y1에다 각각 2, 4를 대입하는 거예요.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x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4 플러스 y는 0. 이걸 정리하시면 답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 방법 써라는 얘기죠. 이거 빨리 표준으로 바꾸세요. 중심좌표 얼마죠? 1,2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중심 x좌표, y좌표를 제곱해서 상수값을 빼내죠. 그러면 5가 돼요. 그럼 빠르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쪼개서요. x-1, x-1, y-2, y-2는 5. 근데 여기다가 x, y 하나에다가 이 2,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2 대입하면 x-1. 그다음 이제 4 대입하면 2 가로 y-2는 5. 이걸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접선을 구하십니다. 접선을 구하시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접선의 x절편, y절편을 찾으시면 돼요. 그 삼각형 넓이를 가볍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결론은 접선만 알면 어려울 거는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913번 이것도 접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질문하셨던 분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접선 내용 워낙 중요해서 난이도와 관계없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뭐죠? 이건 딱 봐도 하나의 접선은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0,1이 되겠죠. 나머지 접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머지 접선이 기울기도, 그러니까 이 접점도 모르는 상태고 기울기도 모르는 상태고 그냥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런 케이스, 한 점을 알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기울기를 임의로 잡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 m이고 공식을 쓰는 게 더 복잡해. 공식 쓰지 말고 그냥 어차피 기울기가 나오면 기울기랑 공식 있잖아요. 기울기 알고 있으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문제마다 출제할 거라면 이거 내겠지. 나머지는 다 공식이 있어.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뭐 변형해서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접선의 방식 구하는 문제만 출제를 한다면 뭐 공식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좀 더 나름 변별력이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 m 한 점 2,1을 지나는 접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에서 지나는 x 빼주시면 이 직선식이 나오고 이제 거기다 뭐 대입해요? 여기다가 아니 죄송해요. 뭘 대입하는 게 아니고 mx 이제 넘기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만들어요. 그 직선과 중심이 어디냐면 0,0 원점에 있죠. 원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 거리가 알고 보니 반지름과 동일하네요. 그래서 중심의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그 값이 반지름 1과 동일하다. 이걸 푸시면 m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보나마나 n값 하나는 0일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n값 하나는 0일 테고 나머지 n값이 나올 거예요. 그 나머지 n값을 구해서 이 관계식 여기다 대입하시거나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직선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직선에 뭐가 필요하냐면 y 절편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점 나왔고 여기는 점 나왔고 여기는 y 절편만 찾으면 이 삼각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919번입니다.
각도가 나오면 더더군다나 그 각도가 60도, 90도, 120도 이런 것들은 무조건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쓸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각 자체를 써먹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60, 90, 120일 때는 쪼개보자도 생각해봐야 돼. 60을 쪼개면 30도라는 특수각이 나오고 90을 쪼개면 45도라는 특수각, 120을 쪼개면 60이라는 특수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쪼개는 것도 괜찮고 그냥 60도 자체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원 밖에 자, 이 원 바깥에 2,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두 원 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자,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끼리 이루는 각도가 60도랍니다. 이렇게. 이 각도가 60도예요. 자,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이 중심에서 접선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접선은 직선이잖아. 길이가 어딨어. 근데 보통 일반적인 관형조편에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것. 이 길이를 구하면 접선의 길이가 되죠. 그 접선 길이 구하려면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그럼 0,0과 2,3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뭐가 나오죠? 90도가 바라보는 각이나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라는 이 길이 얼마죠? 루트 13. 그럼 30도가 바라보는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3.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접선의 길이가 되는 이 부분은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루트 3배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9.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지름 중심 잘못 찍었네요. 네. 중심 0,0이 아니고 뭐죠? 0,-1이래요. 위치는 별로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일단은 이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래죠. 잘못 봤어요. 그러면 루트 20이네요. 루트 20이면 2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5가 될 테고 얘는 루트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접선 길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39번 939번 역시나 접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인데 1번은 생략하고요. 2번, 3번 위주로 일단 2번은 이게 접선의 방정식 중에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에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루트 3이에요.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 중심좌표를 계산합니다. 중심좌표는 0,3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9 마이너스 7이니까 9 플러스 7 16 따라서 반지름은 4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반지름 4제곱 16일 때 그럴 때 기울기 3짜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이 4였죠? 4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식이 두 개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구하는 직선은 접선이 0,0에 0,0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원은 2원이 아니고 2원이죠. 중심이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6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기본형에 맞춰져 있는 공식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게는 그냥 기본형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어려울 거 없습니다. 결론 이렇게 원래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고 그렇게 접했던 접선이 이 원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위로 3칸 올라갔죠. 그럼 접선도 따라서 3칸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원이 평행 이동한 거리만큼 접선도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원이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나요? 그럼 y 대신에 y-3이 지금 들어가는 상태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y 대신에 y-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치면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1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상수 k값이에요. k값이 뭐죠? 뒤에 있는 상수값이니까 3 플러스 4루트 10,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루트 10이 k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네요. 그 모든 실수 k값 3을 구하라면 둘을 더하면 없어지고 6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공식을 정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 정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원은 못 그리겠어. 손이 떨려서. 기울기 루트 3짜리 이렇게 원이 있어요. 접선이 있어요. 기울기 루트 3짜리.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죠? 0,3이었어요. 됐니? 그리고 이 직선은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죠.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가 실제로는 반지름 r과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반지름 얼마였냐면 4였죠. 아까 계산한 거. 그럼 중심의 직선 사이 0,3에서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 거리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그럼 2분의 절대값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k-3의 절대값 그 값이 4랑 같아야 돼요. 그럼 절대값 k-3의 값은 8이 되겠죠? 따라서 k-3의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8 넘기면 k값은 5 혹은 여기 k값은 마이너스 11 두 개를 뭐라고 그랬나요? 야 뭔가 이상한데? 아까 답 6 아니었어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나와? 분모가 잘못됐나봐. 여기도 좀 계산도 여기도 잘못된 것 같고. 분모가 뭐죠? 응? D값이 얼마예요? 4분의라고? 루트 3x 마이너스 y 3 이거 2 아니야? 이거 반지름 4 맞나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반지름 4 아니었나? 네, 반지름 4 맞고요. 여기는 이 직선이잖아. 이거 아니야?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맞고 이거 제곱하면 3, 이거 제곱하면 1, 둘 더하면 4, 루트 4 하니까 2 맞는데? 0,3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없어지고 3 대입하면 절대 k 3 그러면 절대값 k-3의 값은 8 k-3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k값은 넘어가면 이걸 잘못 구했구나. 얘를 잘못 구했어요. 아까. 이게 5가 아니고 11인데 k값은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둘을 더하면 6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글쎄요. 공식이 있어서 공식에 맞춰놓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 보여요. 3번도 같은 케이스죠. 공식에 맞춰놓고 푸시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i와 같습니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똑같은 문제일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겠지요.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기 붙었느냐, 여기 붙었느냐 차이점이지, 풀이는 거의 똑같으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질문하셨던 분은 한번 다시 이 부분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는, 952로 갑니다. 이것도 문제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그림만. 어차피 PQ급만 구하면 되니까 그림만 띄워놓을게요.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이.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정피에 좌표가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죠, 이거? 3,2라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이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도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보나마나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겠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1과 3,2 사이 거리로 이 길이를 계산을 해요. 그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얼마냐면 2예요. 그럼 이 길이 나와 있고 이 길이 나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좀 착각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64번. 응? 잠깐만, 아까 우리가 959번 했니? 959번 했나요? 이거 왜 표시가 되지? 아까 안 했나 본데? 959번 누가 질문한 거를? 지나쳤나 본데? 안 한 거 맞죠?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질문이었는데. 959번부터 먼저 할게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착각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959, 죄송합니다. 959번 질문하신 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자, 좌표 평면에 중심 A, B가 있고 X축에 접한 원이 두 점 A와 B를 지난답니다. 이때 원의 중심 A, B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중심이 A, B. 근데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X축. 그럼 X축에 접하게 되면 원의 중심인 A, B와 반지름이 서로 같은데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서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식을 보통 어떻게 세우나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세우죠. 가끔 이렇게 세우는 분이 계세요.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풀면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 어? B와 R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X축 위에 쓸 때지. X 위에 쓸 때는 이렇게 써나 이렇게 써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 X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만약 이렇게 원이 X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 알고 보면 이게 A, B라고 썼지만 이 B는 음수인 상태야. 그치? B가 음수인 상태로. 비음수를 제곱하는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B가 음수니까 실제로 여기는 Y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관계식인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Y 마이너스로 하는 R은 양수값이니까 얘는 Y 플러스로 하는 관계식인데 얘는 Y 마이너스로 하는 관계식이라 답이 틀려져. 그래서 보통은 X축, Y축 모두 접할 때는 A, B를 전부 다 싹 다 R로 바꿔주는데 바꿔줬고 이제 그 아래 위치 그 원의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이 1사냐, 2사냐, 3사냐, 4사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4개로 그 식을 4개로 만들잖아요. 근데 X축, Y축에 접할 때는 보통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데 R로 두지 마시고 AB로 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관계식에다 이상한 오류가 나타나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면 답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이 무슨 말이었죠? 그 다음에 0,5라는 점이 있답니다. 0,5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8,1은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요. 점 B 8,1 그럼 0,5만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너무 위로 올라가네. 0,5 점 A 됐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 AB가 있어요. 자, 이 직선 AB와 원의 중심 A, B 사이에 뭘 구하는 문제냐면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중심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어쨌든 중심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중심을 알아야 직선 사이 거리. 이거는 어차피 직선식은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두 점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중심 좌표를 구하는데 중심 어떻게 구하죠? 오, 모르는 문자가 두 개잖아. 식 두 개 있으면 돼. 근데 점이 두 개나 나왔는데? 0,5와 8,1을. 여기다 뭐 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하면 AB에 대한 뭐가 풀리죠? 연립방정식이 풀릴 겁니다. 왜냐면 근데 이 점 두 개가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름이 양끝점 그러면 좀 쉽겠지 문제가. 근데 이건 지름이 양끝점도 아니라 뭐 특별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대입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럼 풀어서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시고 아마 이거를 2차로 집어넣으면 A제곱과 B제곱은 지워질 겁니다. 그 때문에 AB에 대한 관계식이 남지. 두 개를 집어넣어도 연립하면 2차는 지워지는데 아마 AB라는 1차항들은 남을 거야. 그럼 남으면 A든 B든 보통 이런 문제는 A든 B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0,5를 대입하실까 8,1을 대입하실 두 개가 있겠죠? 그 이 A나 B라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두 개씩 아무 데나 한 번 더 대입하세요. 그러면 문자가 두 개가 아닌 하나로 쫙 정리될 겁니다. 그럼 그 문자에 대해서 방정식을 푸시면 A 값이든 B 값이든 나올 거예요. 다만 A 값이 나오면 A 값의 범위는 0보다는 A가 어디예요? 이 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0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8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B 값을 구하면 B 값은 1보다는 커야 되지만 5보다는 작겠죠. 그 범위에서 A, B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라 시간상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연립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풀어드리기는 시간이 없어서 이건 여러분이 마무리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는 아까 964번 했고요. 얘는 998번 998번 자, 이거는 그래프를 움직이는 거죠. 원점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게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나 그래프랑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관계식에 대입하시면 되고 걔를 다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또 다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결국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두 번 대입하게 되면 결국 y는 안 건들면 돼. 그냥 x만 건들면 돼. 어차피 이거 두 번, 반복 중에 두 번. 부호 바꿨다가 다시 또 바꾸잖아요. 그럼 안 바꾸라는 얘기지. 그러면 돼. 그럼 이 식만, 여기 있는 식을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하게 되면 y는 x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5m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점의 꼭점 좌표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꼭점 좌표를 알면 그냥 직접 식을 만들어도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전개하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k 따라서 4m의 값이 8이 되니까 m의 값은 2, m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k 값이 구해지겠죠. 이래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지금은 꼭지점이잖아. 직선 같은 경우는 워낙 식이 단순하고 직선에서는 이미 어떤 점이 특출나게 어떤 대단한 유의미한 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직선 위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점은 뭐 x 절편이나 y 절편 정도 빼놓고는 딱히 뭐 직선 위에 얘가 중요한 점이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근데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들이 있죠.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 근데 도형의 이동에서 도형 자체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하게 되면 계속 관계식을 계속 때려 박아줘야 돼. x축 평행이동할 때는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계속 또 식을 써줘야 되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하게 되면 x를 y로, y를 x로 바꾼 다음에 또 계속 관계식을 때려 박아줘야 돼요. 그럼 식을 계속 쓰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많이 끌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이라든지 포물선 같이 좀 복잡한 관계식들이 나오면 꼭지점이나 중심을 통해서 문제를 유도하시는 게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 문제도 빠르게 꼭지점 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mx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플러스 4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하면 위에는 지금 똑같고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m의 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꼭지점 좌표는 2m, m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아까 한 것처럼 쓸데없이 두 번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그래요. 얘를 또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원래 돌아와요. m제곱 마이너스 3으로. 그럼 얘랑 알고 보면 같은 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m의 값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3의 값이 k. 여기서 n값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k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 별로 높지 않을 때는 이래 풀거나 저래 풀거나 별 차이 없는데 문제 난이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프로 이동하려고 하면 자꾸 관계식이 복잡한 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거나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꼭지점 혹은 중심 위주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래프가 움직이면 꼭지점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원이 움직이면 당연히 그 안에는 중심도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이동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질 테니까.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1001번이 질문이었는데 1001번은 교과가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1007번으로 갈게요. 자, 1007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쉬운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문제 원래 어려워 좀. 원래 정석적인 풀이로 그냥 갑니다. 처음은 정석적인 풀이대로 그걸 봐야 되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일반화시킨 게 사실은 공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 물론 이 공식은 교재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어떤 교재는 있고 어떤 교재는 없고 거의 다 없어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없고 이 교재도 어딘가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있는지 없는지 죄송한데 선생님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으면 복습용으로 쓰시면 되고 없으면 따로 뭐 필기를 해두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식이라는 게 이 책에 있든 저 책에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식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반복적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냥 수학적 식을 통해서 일반화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화 되기 전에 정석적 풀이를 먼저 봐야죠. 자, 이래요. 이 직선에 대하여 결국은 얘가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 있죠? y는 x-2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대략 이렇게 된다 칩시다. 대략 이렇게 되는 직선. 이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y는 x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뭐 하냐면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럼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여기 있는 점은 1위로 여기 있는 점은 1위로 여기 있는 점은 교점이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점은 1위로 걔를 이어보니까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나냐면 직선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지저분했으니까 지우고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점선으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밑쪽에 있는 실선을 저 네모에 있는 y는 x-에 대칭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 형태로 실제는 선이겠지만 점선인 이 직선으로 옮겨질 텐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체 방식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이건 자체 방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칭 이동됐을 때 점의 자치. 그렇죠? 그럼 자체 방식 문제가 나오면 그 자치를 나타내는 점에다가 임의의 점 x, y를 둡니다. 됐니? 그리고 원래 있던 점을 a, b라고 보통은 두죠. 그리고 이 a, b를 대칭 이동했더니 여기로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까 관계가 뭐죠? 이 직선이 이 두 점,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이니까 첫 번째는 수직 관계. 기울기 x-a분의 y-b. 이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에 역수에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y-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죠. 이 식을 ab로 정리해 봅시다. 왜 ab로 정리하죠? 지금 어쨌든 빨간색 x, y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냐면 파란색의 a, b에 대한 자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a, b로 a와 b의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근데 a가 하나 있으면 a로 정리하면 되고 b가 하나 있으면 b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건 a, b가 다 있잖아. 그럼 a, b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a 플러스 b는 x 플러스 y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수직 관계는 썼으니까 이제 뭐 쓰죠? 이등분이라는 선을 써야 돼.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등분선, 두 점의 중점인 x 플러스 a를 2로 나눈 값, 그 다음에 y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하겠죠. 그럼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b,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하세요. 양변에 2를 곱합니다. y 플러스 b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돼. 이걸 또 다시 ab로 정리해야 돼. 그럼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는 반대로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어요. 여기 밑줄 친 이 식과 이 식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a, b에 대한 관계로 식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a, b가 남고 x, y가 사라지는 건 별 관계없이 a, b가 남으려면 위식과 아래식을 한 번은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2a는 지워지고 2y 플러스 4가 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y 플러스 2라는 관계가 나와요. 한 번은 빼줍니다. 이번에는 a가 지워지고 b가 두 번 계산돼요. 2b는 빼면 2x-4 양변을 2로 나누면 b는 x-2 괜찮으세요? 괜찮죠? 자, 그리고는 AB를 어딘가에 관계식에 대입해야 돼. 그럼 AB가 찍혀있는 점이 어느 그래프 위에 있는지를 보고 그 A, B를 식에다 대입해요. 그럼 A 플러스 2B-4는 0이라는 관계가 나오고 이 AB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A 대신에 Y 플러스 2 플러스 2 곱하기 B 대신에 X-2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여기 있는 A, B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겠지만 이제 이 AB가 사라지고 XY가 남으면 그러니까 XY는 어디예요? 이 빨간색 X, Y를 움직이는 점의 자치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정말로? 여기는 XY와 여기는 XY를 똑같이 보면 안 돼. 색깔로 표시해주면 이런 거야. 색깔로 표시해주면 X,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네가 보는 X, Y는 까만색이 아닌 빨간색이야. 빨간색 X, Y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쓴 식이 전부 다 빨간색 xy에 대한 관계식이지 까만색 xy에 대한 관계식이 아닙니다. 다 빨간색 xy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 여기 대입되어 있는 이 식도 빨간색 xy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은 0인데 이 xy가 다시 말하지만 빨간색 x, y를 만족하는 점의 자치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란 얘기야. 이 점선이 알고 보니 얘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불편해. 평소에 우리가 풀던 방법 그대로 수직과 이등분을 잘 이용하긴 하는데 보통 우리 앞쪽에서 풀었던 것들은 바로바로 식에 대입할 수 있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얘는 A, B를 막 덧셈 뺄셈 하면서 연립을 해서 A, B를 따로따로 정리한 식을 통째로 관계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해요. 이런 풀이가. 근데 원래 하던 거야. 네가 아는 애야. 원래 알고 있던 애야. 알고 있던 방식이야. 근데 걔가 막 변장을 하고 와서 순간 내가 너 누구야? 라고 순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원래 네가 하던 방식이에요. 수직 2등분이라는 개념은 주로 많이 썼던 개념이니까. 됐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걸 일반화했을 때 좀 쉽게 풀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점이든 도형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만약 내가 y는 x 대칭을 하세요. 그러면 명령이 뭐죠? 점이든 식이든 x를 y로 y를 x로 바꾸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세요. 그러면 x를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바꾸죠. 그럼 지금 설명 가는 겁니다. 지금 했던 거. y는 x가 아니고 y는 x 플러스 k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예요. 0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위에는 0이야. 0인 경우는 다 위에 있잖아. 위에 다 설명했으니까 k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뭐 뒤에 있는 상수가 붙었다면 그때는 이러한 관계로 x가 바뀌어요. y가 바뀌어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x, y가 새로운 점이나 새로운 도형에 대한 관계로 바뀌어요.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 똑같으니까 같은 명령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x, 할 때 x가 뭘로 바뀌냐면 y-k로 바뀌고 y는 x 플러스 k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지금 너는 딴 거 할 필요 없어. 기울기 1짜리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만 해.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얘네가. 그 기울기 1이나 마이너스가 아닌 2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까처럼 풀어야 돼. 그까지 공식을 외우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푸시고요.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에 거치게 되면 이런 공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아까 우리가 했던 풀이 있잖아요. 그 풀이가 시험장에서 풀다 보면 최소 못해도 한 3, 4분씩 걸려. 계산하고 막 정리하고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꼼꼼히 풀다 보면 근데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대입하는 시간 정도, 그 정리하는 시간 정도 한 15초, 20초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대칭 이동되게 되면 x, y가 뭐로 바뀌냐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뀝니다. 맞았어요? 위에다 안 쓰고 여기다 써드렸어요. 자, 여기다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야. 복잡하잖아, 솔직히. 쉽게 와닿질 않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이거 와닿는 게 아니고, 약간의 미묘하게 숫자나 부호나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헷갈릴 거 없어. 쉬운 방법 설명드릴게요. x, y를 이 명령에 따라 바꿀 때는 이게 누구냐면 x좌표지. 이 위치가 y좌표잖아. 이 식을 x로 정리해서. 이 식을 x로 정리하면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y-k가 나오죠. 그 여기 x로 정리한 y-k를 x자리에다 갖다 끼시면 돼요. 그럼 y좌표는요? y좌표는 여기 있잖아. 이게 y야. y 있는 하고 써져 있잖아. 이걸 여기다 그냥 갖다 끼면 돼.
얘는 그냥 복사가 된 상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y좌표는 그냥 복사가 된 상태야. x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x만 1로 넘기면 되잖아. x 1로 넘기고 y 1로 넘겼더니 이게 나온 거야. 이 식을 x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이해하겠니? 자, 봐. 그럼 문제가 아까 우리가 한 대로 푼 대로는 정석적 풀이고 지금 한 대로 해본다면 이 식을 빠르게 y는 x-2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x자리 대신에 y 이걸 이항하면 돼. x만 남기고 이항을 해봐. 그냥 이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만 남기고 이항하면 x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는 그리고 갖다 쓰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해서 x 마이너스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 이걸 대칭해 놓은 거죠.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고 2가로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냥 쓰시면 답이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아까랑 답이 틀리다면 둘 중 하나 잘못 계산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맞니? 이해하겠니? 자, 그럼 봐라. 이 문제 말고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2,3을 y는 x-1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쭉 대칭 이동하면 여기 점이 찍힐 테고 그 점을 a, b로 둔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수직 관계 이용하고 이등분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연립해서 a, b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위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면 돼. x 대신 뭘 대입하죠? y 플러스 이것만 이항하면 돼서 이것만 이항해서 x로식을 정리하면 돼요. y 플러스를 대입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x-1을 대입하면 돼. 알겠니? 이해했니? 근데 지금 x가 얼마니? 2잖아. y가 3이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점에 아까 말한 여기는 이 점 x, y가 뭐로 바뀐다고요? 여기는 x, y가 y 플러스 1, x-로 바뀐다고. 여기는 이게 이게 xy잖아. xy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y가 얼마였죠? 3이었잖아. 3에다 1 더하면 4, 그 다음 y x-1은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됐니? 알면 쉬워. 모르면 한참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근데 적용하려면 제대로 적용해. 이상하게 뻘짓거리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나 근데 이런 것까지 하고 막 외우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 이게 아주 좋은 풀이야. 좋은 풀이야.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뭔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해야 문제가 맞는 거지. 어설프게 하고 대충 이건가? 했다가 틀리면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져.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돼. 이 정도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뭐 중점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대입하고 그다음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AB 연립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는 거라면 선생님 이런 거 설명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직선을 움직일 때는 매우 까다로워. 그렇지? 그럴 때 이런 거 써먹으면 나쁘지 않고요.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얘를 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무슨 원이 됩니까?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괜찮아. 물론 이럴 때도 이용해야 되는 건 뭘 이용해야 되죠? 이용할 거는 이건 근데 좀 더 위로 갑시다. 좀 더 위로. 아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더 위로. 그럼 이렇게 되면 별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대칭 이동 됐을 때는 여기 있던 원이 1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중심좌표가 0,0. 여기는 중심좌표 모르겠네. 내가 구하는 원의 방식이 중심좌표 모르겠어. A, B.
그럼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뭐 하면 되죠? 원으로 보지 말고 점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 2등분의 관계로 문제를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 내용을 안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5. 식을 x로 정리해서 남은 걸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y는 그냥 복사해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 여기다가 원래 있는 관계식이다. 그럼 x 대신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를, y 대신에는, 여기는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이렇게. 그럼 답이 좀 더 이쁘게 써지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쁘죠?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답은 이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수직 이런 거 안 이용하고도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근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 점을 직선에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 잘 나와요, 이거는. 워낙 잘 나와. 근데 간단한 점을 움직일 때는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한 관계식을 이동하거나 지금 좀 전에 직선이 제일 까다로워 사실은. 원보다 더 까다로워 직선이 움직이는 거는. 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원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직선이 더 까다로워요. 근데 이렇게 이런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 수 있는 얘기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밖에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개수는 둘째 치고 지금 총 7분이 질문하신 분 중에 네 번째 분 거 질문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정확히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반은 목요일날 수업할 때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그러면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도록 하시고 목요일날 오실 때까지는 교재 그리고 답지는 선생님 잠깐 짬을 냈었으면 뽑아드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자료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뭐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보내주긴 했는데 좀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뽑다 보면 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갔을 때 시간 걸려서 당장 급하신 분들은 지금 답지 그것도 파일 열고 뭐 하려면 또 시간 걸려서 네. 어쨌든 교재 시험 범위까지 잘 정리를 마무리 이거 하시고 그래서 이번 목요일까지 과제는 추가로 더 드리지 않을 테니까 드렸던 교재 관리 그 다음에 드렸던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수업이 바빠서 매번 교재 검사를 왜 교재 검사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별로 교재 검사를 하고 싶진 않아요. 교재 검사라는 건 왜 하는 건데? 사실 교재 검사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를 모르는지. 근데 뭐를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 지금 내가 거의 다 받고 있잖아. 중복되는 거 빼놓거나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겠다 싶은 건 빼놓고는 거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질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장 단편적인 목적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고 오답 정도 개별적으로 오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인데 서로 얼굴 붉히고 또 시간 끌리고 하면서까지 교재 검사를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자꾸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교재 검사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적당히 이만큼만 하고 뭐 안 하면 넘어가 되겠지. 혹시 걸리면 나머지 해야 되나? 이런 걱정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간이 끌려서 그냥 워낙 여러분 또 오늘 또 질문도 많으셨고 해서 이거 하느라고 교재 검사를 못 했는데 그 목요일 그러니까 화목에 최소 2, 30분 일찍으로 했는데 일찍 좀 안 오는 사람은 왜 그러죠? 학교에서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거는 뭐라 안 할게요. 근데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 맞추어서 지금 최소한 한 30분 전에는 도착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30분 전에 도착해서 막 채점도 하고 있고 뭐 고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각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미리 와서 채점하시고 미리 와서 틀린 거 고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정말 내가 작정하고 교재 검사 할 테니까 이제 교재가 거의 다 드렸던 거 다 끝나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작정하고 처음에 진도부터 안 나오고 교재 검사 할 테니까 교재 검사 했을 때 밀려서 지금 한 교재 검사 그날 검사했는데 뭐 안 돼 있으면 한꺼번에 욕먹는 거야. 이거 그동안 잘해오다가
목요일날 잠깐 삐끗 안 했어. 근데 난 한동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뭐라 생각할 거냐면, 이 새끼 봐라. 아직도 밀려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5일까지 최대한 자기 교재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고 프린트 놓고 오지 마세요. 놓고 왔어요. 해맑은 얼굴 그렇게 하지 마. 눈 찌를 테니까. 놓고 오지 마. 검사한다고 했어. 갑시다.